생명에 이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생명TV RR평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북한의 금융 이야기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북한에서도 금융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재정의 부족 이런 현상도 있을 것 같고요. 화폐, 돈의 쓰임이 좀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북에서는 금융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 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금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 금융이란 말을 이제 쓰기는 하지만 2000년대 여태까지는 그 금융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고 재정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회계란 말도 2000년 초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부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정이란 말을 많이 썼지 금융이라는 말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남과 북의 경제 시스템이 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금융과 같은 부분에서는 많은 오해와 편견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녘 사회에서는 금융은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북에서 이제 사전적 의미죠.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면 금융이라는 게 이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화폐 자금을 융통하는 경제 활동을 이제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적인 측면, 사전적 정의는 이제 남북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북에서 이제 금융에 대해서 배울 때 금융은 상품 화폐 관계의 전제와 관련된 이제 경제적 범주다. 네. 북은 이제 그 사회 제도,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제도냐 아니면 자본주의 제도냐, 그러니까 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그 경제적 내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화폐 신용 관계에 기초해서 화폐 유통과 그 대부 자본의 운동을 이제 하는데 거리대금업자들의 활동, 그다음에 금융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금융이다. 이렇게 좀 약간 살짝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금융은 이제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상업은행도 생기기는 했지만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계획적인 융통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계획하고 운영하는, 그래서 계획적인 융통이라는 게 있고, 이 계획적인 융통에 기초해서 중앙은행과 기업, 중앙은행과 개인 사이에 그 신용에 기초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계획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선배님께서 신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남에서는 신용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북에도 신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신용이라는 말을 쓰지요. 네, 쓰고 사람 사는 데는 다 갔습니다. 90년대 이전과 이후를 좀 갈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90년대 이전에도 그 신용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종합시장이 공식화되면서 신용이 없으면 북에서도 남쪽과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정도로 신용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죠. 북한의 경제생활은 사실 국영기업이나 개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신용이 있어야 그 자금을 좀 공급받거나 또 개인들 사이에 대부도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국영기업도 신용이 있어야 국가적 소유로 되어 있는 자원을 돈이나 자재, 설비 이런 것들의 형식으로 이제 공급받을 수 있고, 남북이 차이 난다고 보는 거는 국영기업인 경우에는 신용을 잃으면 바로 이제 퇴출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자를 바꿔요.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관리자를 바꾸고 또 새로운 그 관리자들을 경영을 하면서 신용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는데 남쪽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신용 이름은 뭐 끝이죠. 끝이죠. 예. 네. 그래서 북에서 신용은 이제 반환하는 성격을 가진 자금운동 형태로 분리되고 그 서유의 차이를 전제로 대부, 뭐 조금, 국가보험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폭넓은 네. 우리 남녀과는 좀 다른 개념의 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마무리 부분에 대부 얘기도 하셨고 저금, 저축 얘기도 좀 하셨는데 남쪽 사회와 그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 성격을 좀 달리하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에서 대부는 은행을 비롯한 그 금융기관들이 그 자금 수요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 기간 돈을 구워주는 거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사유지 사회에서 대부는 기관, 기업서들에 필요한 그 경영자금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보충해주면서 원에 의한 통제, 그 원이라는 게 돈이죠. 네네. 북이나 남이나 뭐 원을 다 쓰지 않습니까? 이제 원에 의한 통제를 실시하는 좀 이제 반환적 성격의 그 자금 보장 형태고요. 국가기관이 은행과 기업들 사이의 협조와 방조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고 대부이자는 은행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성 보장보다는 기관 기업소들이 경영 활동이 좀 이제 활성화되고 제대로 잘 되게 하는 그 재정 통제를 강하게 한 수단으로 이제 이용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계시는데요. 은행에다가 돈을 넣지 않고 집에다가 돈을 보관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햇빛에 한번 놀래서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금을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경제난하고 이제 네. 많이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요. 경제난에 들어서면서 배급이 중지되면서 시장에서 파는 쌀을 사야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저축했던 은행에 저금했던 돈을 찾으러 가는데 이게 경제난이 전국적으로 다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 주민이 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뭐 이제 뭐 돈이 많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주지 못했어요. 그때 한번 중앙은행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9년에 진행된 그 화폐 개혁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때 그 100대 1의 조건으로 10만 원 정도씩만 그 바꿔줬어요. 돈을. 10만 원을 한도로. 한도를 10만 원인가 20만 원이 이렇게 규정해서 바꿔주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만 원만 주고 예, 나머지 나머지는 금액들은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중앙은행이 그때 신용을 단단히 잃었죠. 북에서 조금은 근로자들의 소득 중에서 일시적으로 남는 부분을 이제 다시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 정의를 보면 그걸 뭐 미래를 위해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데 필요한 자금의 저축 형태로 이제 북에서도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 제도하고 시장이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민들이 수입, 그 다음에 지출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특히 제 재미있는 것은 이게 노동자나 농민이기도 하면서 또 상인이기도 하거든요. 낮에는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 좀 일찍 들어와서 또 장마당에 나가서 또 상업 활동도 하고 투잡이시네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요요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들이 조금은 이제 그 조금이라는 형태로 저축이 돼야 되는데 조금 형태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보통 조금도 있고 준비 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권 뭐 조금 그다음에 추첨제 조금도 있습니다. 이자율은 좀 있었습니까? 이자율이라는 게 뭐 거의 이제 그 느끼지 못할 정도 뭐 한 2%? 예. 2% 3%인데 그걸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게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한참 조금했을 때에는
한 5천 원 정도, 10,000원 정도 이렇게 저금을 했거든요. 근데 경제난 들어서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쌀 국정 가격이 원래 쌀 그때가 4원 60전, 예. 2000년대 들어와서 46원 이렇게 변했는데 사실 뭐 5천 원 가지고 40원이면 꽤 사지요, 쌀을.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쌀값이 갑자기 이제 4,000원, 5,000원으로 뛰면서 전체 조금을 다 찾아봤자 쌀 1kg밖에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예. 신용, 신뢰, 소셜 캐피탈, 뭐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중앙은행 같은 경우 사회적 변화 속에서 북쪽 주민들에게 신뢰를 좀 잃었죠. 신용을 잃었다라고 네.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현금은 어떻게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되게 궁금하네요. 북에서 현금 유통은 그 생산물의 유통을 실현하는 이제 그 화폐 운동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 유통과 무현금 유통이 있습니다. 두 개의 형태가 있고 원칙적으로 이제 북쪽에서 현금 유통은 소비 상품의 유통에 기초하고 있고 주민들의 소득 실현, 그러니까 소득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통 자체가 기업과 주민, 그다음에 또 주민과 주민 사이에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현금 거래의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상점에 나가고, 그다음에 상점에 나가면 이것들이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가격이 정해지면 주민들이 자기가 노동에 참여해서 받은 월급, 예. 이것을 이제 현금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 가지고 상점에 나가서 사고, 이게 90년대 이전의 그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다 그 물질 생활을 하고, 물론 상점이 아직 존재는 하고 있지만 가격 자체가 다 시장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하는 수단이 공식적인 생산 노동과 비공식적인 부업 노동. 목수쟁반이 있으면 뭐 의자를 만든다든지 뭐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금이 수입되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물건과 이제 그 교환하는 주민과 주민 사이인데 유통되는 현금이 북한 원도 있고 예. 중국 위안화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걸 가장 선호합니까? 그래도 이제 달러를 많이 선호를 하죠. 근데 정부가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다 달러 누구나 다 이제 그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달러나 위안화 중국 돈의 이런 것들 이제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고 다음 형태로 이제 무현금 그 거래라는 게 있는데 현금을 쓰지 않고 대불지금을 이제 청구하거나 위임을 해요. 기업이 무현금 그 행표죠. 행표나 수표. 행표? 그러니까 행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뭐 오음이나 이제 수표, 네네. 이런 건데 개인은 발행하지 못합니다. 네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은 자기압 수표라고 해서 개인 발행이 되죠. 개인 발행이 되는데 네. 북은 개인은 이제 그 행표를 만들지 못하니까 기업이 발행을 해서 운행이 승인하는 형식이에요. 네. 기업이 발행을 해서 운행이 도장이 찍어지면 그 도장 그 행표를 가지고 가서 물자를 구입하고 물자를 구입한 단위에서는 그 반으로 나눠 가져요. 이렇게 행표를 찢어서 반으로 나눠 가져요. 도장이 찍어지고 사인이 되면 운행에서 다시 결제를 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운행에서 결제를 하면 그 기업의 돈짜리, 계좌라고 하죠. 네. 여기 한국에서는 돈짜리. 계좌라고 하는데 네. 북은 이제 돈짜리라고 돈짜리. 부르니까 돈짜리에서 쓴 만큼의 돈이 차감이 되는 그렇죠. 그런 형식이 무연금 이제 그 소유 관계가 국가적 소유가 있고 협동적 소유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생산 수단의 유통과 도매 과정에 있는 소비 상품에 이제 거래를 이제 반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그 경제는 좀 어렵네요. 이북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무현금 유통의 뭐 예가 있으실까요? 신뢰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그 경제난 이전에는 무연금 행표를 가지고 어디 가서나 상금을 다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협동농장 부기장인데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현금 분배와 함께 그 식량을 주고 그다음에
그 상품을 줍니다. 예, 그래서 상품으로 뭐 TV도 주고 옷도 주고 옷감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마련해서 협동농장이 주는데 이게 그 경제난 이후에 상품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자체로 이제 이걸 구입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냐면요. 행표를 가지고 가서 내가 100만큼 그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 결제는 뭐 200이나 300만큼 이제 결제를 해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던이 될 수 있는 상품,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사탕이라든지 이런 뭐 신발이라든지, 그러니까 던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수요가 높은 상품으로 결제를 해서 그 상품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시장에다 팝니다. 그 시장에다 팔아서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 뭐 TV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삽니다. 그래서 그 조금은 이제 현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무현금 행표, 그러니까 행표의 거래가 일정 정도로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가격 자체가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 그래서 북쪽은 이제 합의제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표하는데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어서 공간, 이 차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도 할 수 있고 이윤도 벌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남에서 얘기하는 그 어음 할인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예. 국정 가격과 시장 시장 가격의 가격. 차이로 예, 인해서 예. 그 공간이 이제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간단하게 풍력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형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북에도 사채의 놀이를 한다. 진짜예요? 예, 진짜입니다. 남북도 다 이제 그 사금융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가지고 빌려줘서 거기다 이제 이자를 붙여서 가져오고 해서 초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1개월 단위로 해요. 그래서 1개월에 초기에는 막 10%, 15%. 그래서 진짜 비싼 거는 이제 30%까지 됐습니다. 담보는요? 담보. 담보는 뭐 집도 담보로 하고 뭐 목숨도 담보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놀이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신뢰가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 정도 꿔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남포면 남포에 뭐 사탕가루 설탕이 들어왔다 하면 그 설탕을 한꺼번에 구매하려고. 100톤을 구매해서 가져다 팔고 그다음에 거기서 남는 그 판 돈에서 원금을 상환하고 조금 남는 돈으로 10%나 15% 이렇게 이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서 그 좀 신뢰가 생기면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장기적인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제 1년 단위로 그 돈도 꿔주기도 하고 북쪽에도 이제 사채 시장이 있습니다. 그 돈주라고 하시는 분이 사채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돈주라고 해서 다 사채는 하지 않고요. 그 사채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전혀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또 남과 북이 비슷한. 뭐 어떤 그러니까 남과 북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네. 이루어지는 이런 거래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네요, 그죠? 네. 뭐 사재기도 있는 거고 지금. 사재기. 네, 뭐 네,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할인, 뭐 어음 할인 같은 것도 네, 존재하고. 비슷하네요. 네. 자, 이거 참 하여튼 좀 뜻밖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정은 시대 이후에 금융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지식이 되고 또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평화생명TV RR평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